기본적인 제 소양이나 그 사물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어쨌든 우리 공공의 서비스가 생각하고 배려해야 될 것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사회적 소외계층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울, 인근 서울이나 오히려 저는 김포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것들은, 상황들은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있는 거는 그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각박하고, 그 각박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미친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각박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기성 세대가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맞추면 각박하지 않고 조금 더 풍요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가치고 목표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건과 여락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많이 지장이 되는 이 안에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에 내용을 보면서 일단 또 제가 말씀드리고 또 혹시라도 제가 또 이제 저는 이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시는 분이 함께 해주시면 그렇다면 최대한 좋은 사건을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장한 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보람을 주십니다. 뒤에 1번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저희가 이제 부천시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틈을 쓸 때마다 얘기한 것이 지금 그 돌봄이라는 것이 아까는 무한돌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과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하고 다양한 여러 종류의 지금 돌봄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다양한 돌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된 서비스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사회의 시청이나 이런 곳에 그런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스코텍 팀이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투자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또 집중적인 어떤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것들을 많이 방지하면서 집중적으로 지역 돌봄만 관리하는 어떤 그런 팀들이 민간 가치에서 구성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또 박근혜 정부에서 초등학교에 또 돌봄들이 또 많이 합충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역아동센터가 해왔던 똑같은 일을 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없는가, 또 가단 경쟁을 해서 또 소외된 또 아동은 없는가, 또 그 경쟁을 해서 또 소외된 또 집단은 없는가를 좀 살펴보고 또 그런 그 정책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잘 정착이 되고 확장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동을 보고 그렇게 아동이 최우선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서가 없어요. 부천시 자체에도 없고 그러니까 부천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도에 그렇게 되어서 잘 운영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할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생겨서 그런 부분을 좀 어루만져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연약한 점은 익히지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시설 문제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갖고 있지만 그 시설에 쓰는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세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월세 비용이 이 정도면 여기 얼마? 굉장히 저렴하게 있는데 원래 평균적으로 50이면 엄청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이 정도면 80에서 100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평수면은. 근데 그런 비용을 지역아동센터가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는 세를 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세를 내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이제 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시설장이 급여를 120만 원에서 100만 원 받아서 그거 갖고 월급세를 내요. 그거는 그 시설 안정화 자금, 시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펀딩을 통해서 은행이나 이런 같이가 좀 해서 저희가 그럴 때 안정적인 어떤 자금을 지원받아서 구입을 한다든가
전세로 좀 갈 수 있다든가 이렇게 좀 저리금리가 저희가 뭐 무료로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살 거를 다 저기 뭐지 보증을 다 설 테니까 그러니까 저희 안 해줘요. 저희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안 해주니까 시가 좀 그런 기획되더라도 좀 든든한 형님으로 서 있어가지고 저희 시설들에게 좀 전세나 또는 구입할 수 있을 때 그때 좀 저렴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되게 어려우면 그것도 어려우면 뭐 사육공동 모금회라든지 뭐 복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좀 펀딩해서 가져와서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안정된 자금으로 전세나 아니면은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길을 닫고 계셔서 자꾸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너무 어렵거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9일설 기준으로 406만 원 한 달 지급받습니다. 거기서 85%를 운영비로 줄 수 있고요. 이 15%는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85% 정도 투자하면 한 이득 한 4, 50만 원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운영비를 다 2명이 법정 종사자잖아요. 법정 2명이면 2명 급여를 그 돈으로 주고 전기세를 내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운영비니까 뭐 물세, 전기세, 하여튼 전화비, 뭐 인터넷비, 종이값 뭐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종사자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사자 급여가 100만 원 정도, 110 정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저잖아요. 최저임금이나 거기서 또 뭐 못 빼면 최저임금도 잘 안 되는데 그 비용을 갖고 보건복지위에서 지침을 또 엄청나게 내려와서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데 일찍 그만둬요. 그러니까 종사자들 구해서 갖다 앉혀놓고 일을 해도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중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중률 또 그 돈 주고 보다니까 또 자신있게 이것이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중앙지원단이라고 그 지역아동센터를 돕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앙에서 지원단 지금은 이제 시로 많이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시설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영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어려운 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중앙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 국가에서요. 근데 얘네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강사 파견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아동센터 필요한 학습 강사를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그 독서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강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실질적인 도움은 같이 앉아서 서로도 좀 하고 그다음에 바쁠 때는 청소도 좀 하고 이런 아이들도 좀 돌보고 이런 쪽이 좀 필요한데 그런 학습도 하면서 근데 그쪽에 소속인 그쪽으로 돼 있으면서 우리가 강사마로 형식으로 파견하다 보니까 딱 그 일만 하고 다른 건 안 하고 가는 거죠.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2014년도부터 학교의 돌봄 교실이 지금 확충이 되어 있어요. 1, 2학년, 그 다음에 1, 2학년 중심이고, 그 다음에 1, 3, 4학년 중에서 원하는 아이 중에 기초수급자나 한분과가 지금 차상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3, 4학년까지, 내후년에는 5, 6학년까지. 그래서 원하는 아동은 전부 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강의적 개념으로 원하는 아동은 전부 학교에서 돌봄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라는 그런 테두리가 있고 학교의 인프라가 있고 학교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학교의 또 우수한 그런 자원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랑 똑같은 업무, 돌봄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저희는 너무 자체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어떤 발전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학교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이제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상생이 되어지고 그다음 저희아동센터가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운영비 가지고 시설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같이 어떤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서 자리매김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운영비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안정화를 간다든가 아니면 종사 처우 개선을 간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역량 강화의 비를 좀 더 종합적인 부분을 보면서 저희 지역에서 그 추가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전화 왔을 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저희가 이런 기회를 찾고 있었던 터라. 예, 저는 일단 이 전체적인 계획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의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제가 만약에 시장이 돼서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검토하세요. 다 해주세요. 한 공무원들 당장 반발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천시 자체가 그 국가 전체 산림의 규모로 봤을 때 국가 산림이 한 350조에서 70조 정도 되잖아요. 사회복지 예산이 15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시도 구청에는 전체 예산 중에 70%가 복지 예산. 그러니까 구청의 도로 보수하는 예산 일부 외에는 돈이 있는 부서가 없는 상황이래요. 부천이. 지금 그러면 이제 그게 부천이 재정적인 목적으로 1조 2천억, 3천억으로 총괄 예산을 보냈지만 그 예산들 중에 특별대결하면서 왜 장학수 요금은 우리가 내는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특별회계라고 하는 예산을 보전을 해서 내가 내는 돈을 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 우리 예스터죠. 세금 가지고 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반에게는 따져보면 한 8천억, 9천억 내게 될 텐데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부 예산의 3분의 1. 아마 부천시 예산도 똑같이 그래요. 일반에게 3분의 1은 복지 예산.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경상도라든지 노래대책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안 될 거고요. 예. 그렇다고 여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네,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의지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안 가져왔어요. 부천이 가난하다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다 빼고요. 돈은 별로 안 들어가고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것만 가져왔어요. 더 있어요, 그러면? 아유, 그럼 거의 저희가 시가 교육청에다 예산을 한 200억 주잖아요. 그럼 교육청은 어떻게 요구하냐면 그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기관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 그렇게 해요. 우리는 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도 좀 도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되는 사업을 교육청이 조금 해줘라. 그 예산으로 만약에 돈을 올린다. 그러면 서로 시너지가 될 수 있게끔 거기 돌봄대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러잖아요. 그럼 교육청 일단 그럼 우리 그 돈 안 받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해봤죠. 예.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나와요. 예. 일단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원거리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 통합 방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 점점 이게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살고 있는 그 부모님이 생각하는 아이에 대한 그 교육적 서비스나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만족도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다. 저는 그걸 늘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차이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또 얼마나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는 결국은 이제 행정의 능력이고 행정의 서비스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접근을 했어요. 김만수 시장님이 민주당 시장님이 당선되셨잖아요. 저는 민주당 시장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천 시민의 시장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정당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